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정부의 파격 인사가 또 한 번 발표됐습니다. 이 대통령이 약 20년 만에 부활한 기획예산처의 첫 장관 후보자로 국민의힘 이해훈 전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기획예산처 장관은 정부 전체 예산을 통제하는 핵심 중의 핵심 요직이라 통상 대통령의 최측근이 맡곤 했는데요. 국민의힘 계열에서 국회의원을 3번 한 보수 인사를 발탁한 겁니다. 대통령실은 출신보다 능력을 중시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통합과 실용 원칙에 입각한 인사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고병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약 20년 만에 부활하는 기획예산처의 첫 장관 후보자로 국민의힘 이해훈 전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이 후보자는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등에서 3선 의원을 지냈고 지난 대선에선 이재명 대통령과 맞붙었던 김문수 후보의 대선 캠프 정책본부장을 지내는 등 대표적인 보수 성향 인사로 분류되는 인물입니다. 단연간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혹 출범하는 기획예산처가 국가 중장기 전략을 세심하게 수립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회복을 시킬 적임자로 판단됩니다. 특히 기획예산처는 지난 2008년 기획재정부로 통합되기 전까지 예산 편성권을 쥐고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구현하는 역할을 담당해온 데다 막강한 권한 탓에 김대중 정부에선 진념, 노무현 정부에선 변양균 등 역대 정권의 핵심 측근들이 수장을 맡아왔던 만큼 이번 인사는 파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장관급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도 한나라당 출신의 김성식 전 의원이 임명됐는데 대통령실은 보수 인사들을 경제라인 전면에 배치한 배경으로 통합과 실용을 꼽았습니다. 경제 예산 분야에 누구보다도 전문가들로 꼽히는 분들이고요. 또 실무 능력 다 갖추신 분이라는 거 여러분들 알 겁니다. 장관급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에 이경수 현 이네이블 퓨전 의장이 임명됐고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는 김종구 식량정책실장, 국토교통부 제2차관에는 홍지선 경기도 남양주시 부시장이 낙점을 받았습니다. 무보수 명예직인 정무특보와 정책특보에는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과 이한주 전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 각각 위촉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까지 국민의힘 서울 중성동을 당협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반대 집회에도 참석하는 등 강경보수 인사로 분류되는 이해훈 후보자의 깜짝 지명에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를 제명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자는 입장문을 내고 경제와 민생 해결은 정파와 이념을 떠나 누구든 협력해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 목표를 수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고병찬입니다. 그럼 오늘 파격 인사의 배경을 대통령실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재경 기자, 이해훈 후보자 지명 얘기 듣고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대통령실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오늘 대통령실 인사는 참모진들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파격을 뛰어넘어서 충격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는데요. 이해훈 후보자가 그동안 보수 정당의 핵심 요직을 두루 거친 데다가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적인 정책이었죠. 기본소득 정책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우려되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처음에 들고 나오신 이제 기본소득도 처음에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후보자가 복지 확대를 위한 재정 집행에 긍정적인 입장을 취해왔다며 새 정부 정책의 사고 보완적 적임자라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정치권에선 내년 6월 지방선거를 내다본 중도 보수층을 겨냥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해훈 후보자가 소속돼 있던 국민의힘도 많이 놀란 것 같은데요. 반응이 상당히 거칠던데요. 네, 국민의힘에선 당혹감과 함께 격앙된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배현진 의원은 정치적 도의를 넘어선 명백한 배신 행위라고 비난했고요. 유영하 의원도 과거 이 후보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표를 던졌던 것을 떠올리는 듯 누구보다도 앞서 난도질하던 모습이 오버랩된다. 사람 고쳐 쓰지 못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힘 지도부 역시 이 후보자를 당에서 즉각 제명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중도, 실용주의를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의 탕평 인사라며 환영했습니다. 다만 당내에선 이 후보자의 올해 초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 촉구 집회 참석을 두곤 너무 나간 것 아니냐 이런 반응도 나왔습니다.
네, 이 후보자도 입장문을 냈죠. 민생과 경제에는 진영이 따로 없다고 밝혔던데요.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네, 이해운 후보자는 우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성장과 복지를 모두 달성하겠다는 새 정부의 국정 목표는 자신의 목표와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인사청문회를 성실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국민의힘에선 과거의 동지들이 날선 검증을 예고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인사청문회가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에서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이어서 쿠팡 사태 속보입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도 사과 한 번 없던 쿠팡 김범석 의장이 한 달이 지나서야 처음으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피해 구제 방안도 없었고 피해 규모를 축소하는 듯한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이번 주 열리는 국회 청문회는 또다시 불참을 통보했습니다. 이런 사과를 진정성 있는 사과라고 볼 수 있을까요? 먼저 고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범석 쿠팡 의장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처음으로 공식 사과했습니다. 쿠팡 회원 3,370만 명의 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이 알려진 지 꼬박 한 달 만입니다. 김 의장은 쿠팡의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쿠팡의 전체 임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데이터 유출로 많은 분들이 개인정보가 안전하지 않다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꼈고 사고 초기부터 명확하고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못해 큰 실망을 안겨드렸다며 사고 직후 미흡했던 초기 대응과 소통 부족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늦은 사과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모든 사실이 확인된 이후 사과하는 게 최선이라고 판단했다면서도 돌이켜보면 잘못된 판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줄곧 쿠팡 국내 대표들을 앞장 세우다 김 의장이 직접 나서 사과한 건 처음인데 이번에도 모습은 드러내지 않은 채 서면으로 대신했습니다. 피해 배상에 대해선 구체적인 내용 없이 보상안을 마련해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만 짧게 언급했습니다. 그 대신 사과문의 상당 부분은 기존에 발표했던 이른바 셀프 조사 결과를 되풀이하는 데 할애했습니다. 유출된 고객 정보는 100% 모두 회수됐고 유출자의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는 3,000건으로 이 또한 외부에 추가로 유포된 정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초기 수사부터 정부와 협력하며 기밀 유지 요청을 지켜왔다고 했습니다. 책임은 정부에 미루고 피해 규모는 축소하는 듯한 모습은 전혀 바뀌지 않은 겁니다. 사태가 발생되고 너무 오랫동안 국민이나 소비자들이 원하는 기대치에 못 미쳐서 과연 이 사과가 진정성 있게 받아들일지는 의문이다. 진정한 사과라기보다는 정부가 범부처 TF를 확대하고 경찰 압수수색 등으로 대응 수위가 높아진 게 이번 사과의 배경이 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김범석 의장은 지난 10년 동안 숱한 논란에도 국회 청문회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죠. 이번에도 불참 사유는 단지 다른 일정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여론이 들끓으면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국정조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건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범석 의장은 이번에도 국회 청문회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현재 해외에 거주 중인데다 이미 예정된 일정이 확정돼 변경이 어렵다는 게 이유입니다. 김 의장의 국회 출석 거부는 올해만 6번째입니다. 김 의장 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과 강한승 전 대표도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쿠팡과 김범석의 불법 행위에 반드시 책임을 지우고 일벌백계하겠다고 밝혔고 야당 간사인 최영두 의원도 미국 아마존과 비교되는 쿠팡의 대처를 비판했습니다. 여당은 이번 주 화요일부터 이틀 동안 6개 상임위가 동시에 참여하는 대규모 연석 청문회를 열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대타를 내세운 만큼 불성실한 답변이 반복될 우려도 있습니다. I do not speak Korean. Can someone provide me with an English translation of it? 국민의힘은 실효성 없는 청문회 대신 더 강력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민주당도 청문회가 미진하다면 국정조사를 추진한다는 분위기입니다. 날이 갈수록 소비자들의 분노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집단 소송에 참여한 피해 고객이 한 법무법인에서만 21만 명을 넘었습니다. 쿠팡, 특히 범킴의 비상식적인 대응이 있을 때마다 소송 참여가 늘어나는 걸로 봐서는 정말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쿠팡 회원 탈퇴도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도 대대적인 세무조사와 영업정지까지 검토하며 쿠팡을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지난 한 달 쿠팡이 보인 행보는 상당히 의아했습니다. 정보 유출 사고가 나면 발빠르게 책임을 다하고 여론을 수습하는 다른 대기업들과 달리 쿠팡은 오히려 한국 정부와 맞서고 한국 국회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죠. 하지만 미국에선 막대한 자금을 로비에 쏟아부은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그게 먹힌 건지 미국 각계에서 쿠팡 건드리지 말라는 발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변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쿠팡의 입장은 한마디로 억울하다였습니다. 지난 25일 정부와의 조율 없이 기습적으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피해가 극히 적다고 주장하더니 다음 날엔 정부가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왜 셀프 조사라고 하냐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 입장문은 영문본에선 뉘앙스가 확연히 달랐습니다. 정부와 만나 전폭적 협력을 약속했다는 대목은 영문본에선 정부가 접근해 전면적 협조를 요청했다는 정부의 압박을 강조하는 투로 번역돼 있습니다. 또 정부와 국회, 일부 언론으로부터 억울한 비판을 받았다는 호소 대신 허위로 비난받은 거라고 단정지었습니다. 한국에서 과도하게 당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영어로 낸 건데 쿠팡 주가는 26일 하루에만 6% 넘게 뛰었습니다. 김범석 의장은 사실상 미국에 올인해 왔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약 156억 원을 미국 로비했었고 2기 트럼프 취임준비위원회엔 14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이 로비의 효과로 보이는 쿠팡 지지 발언이 최근 미국 정가와 언론에서 본물 터지듯 쏟아졌습니다. 트럼프 1기 국가안보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을 들먹이며 사실상 협박성 발언을 SNS에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관계를 위해 얼마나 애썼는데 미국 기업을 표적 삼아 트럼프의 노력을 훼손하면 되겠냐는 겁니다. 또 한 공화당 의원도 쿠팡에 대한 조직적 공격이 진행 중이라며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들을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CNBC, 폴리티코 등 유력 언론사들도 최근 번갈아가며 쿠팡에 유리한 보도를 실는 등 우리와는 전혀 다른 기류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김범석 의장의 오늘 기습 사과는 미국을 통한 압박만으론 해결이 안 되겠다는 판단인 동시에 일단 사과해놓고 또 다른 수단을 동원하려는 연막작전일지 모른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변윤재입니다. 역대 어느 영부인과도 견줄 수 없는 수많은 의혹과 논란을 일으킨 김건희 씨에 대한 특검 수사가 오늘 마무리됐습니다. 특검을 통해 주가 조작과 인사청탁, 통일교와의 유착, 금품수수 등 김 씨의 여러 범죄 정황이 드러났지만 아직도 밝혀야 할 의혹이 많습니다. 김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월 닻을 올린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 여러 의문에 대해 제대로 된 답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검 출범 35일 만에 김건희 씨가 공개 소환됐습니다. 김 씨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거듭 부인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하지만 특검은 주가 조작으로 부당이득 약 8억 원을 거두고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건진 법사를 통해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죄명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 수재입니다.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결국 구속된 김 씨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정에선 영부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재판이 시작된 뒤에도 V0라고 불렸던 김 씨의 범죄 혐의는 계속 드러났습니다. 인사나 사업 청탁을 대가로 귀금속 등을 받았다는 외관 매직 의혹이 대표적입니다. 공직자와 기업인들로부터 목걸이와 금거북이, 그림과 시계를 받은 사실이 밝혀졌고 특가법상 알선 수재 혐의로 김 씨는 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봐주기 논란이 일었던 검찰의 디올백 수수 무혐의 처분 또한 뒤집혀 기소됐습니다. 특검은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의 유착을 규명한 성과도 거뒀습니다. 여러 번 밝힌 바와 같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어떠한 금품을 수수한 바가 없습니다. 정교 유착 핵심 인물인 한학자 총재와 윤영호 전 본부장, 권성동 의원과 건진 법사는 모두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180일 동안 밝혀내지 못한 의혹들도 있습니다. 삼부토건 주가 조작과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집사 게이트 등은 김 씨와의 연관성을 끝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 씨의 뇌관 매직에 관여했는지도 규명하지 못해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뇌물 혐의 사건도 결론 내리지 못했습니다. 특검은 내일 마지막 브리핑을 열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남은 사건들은 곧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지성입니다. 프로포폴 같은 의료용 마약을 불법 처방해온 의사들이 잇따라 붙잡혔습니다. 한 의사는 프로포폴을 맞아 정신을 잃은 환자를 성폭행했고 또 다른 의사는 천여 차례나 불법 처방했는데 그중 마약에 중독된 환자 7명이 우울증에 시달리다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승지 기자입니다. 진료실에서 나온 한 성형외과 의사가 남성으로부터 무언가를 건네받더니 익숙한 듯 남성의 어깨를 두드립니다. 프로포폴 불법 투약 대가로 받은 현금 뭉칩니다. 의사를 찾아온 또 다른 여성. 이번에는 보자기 안에서 명품 가방을 꺼내 의사에게 건네주자 곧바로 여성을 진료실로 데려갑니다. 모두 프로포폴 불법 투약이 이루어지는 현장입니다. 이 의사는 중독자 10명에게 5억 원을 받고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해줬는데 심지어 투약 중 정신을 잃은 여성을 성폭행하기도 했습니다. 혼자 1000여 건 가까운 프로포폴을 불법 처방한 의사도 적발됐습니다. 의사는 중독자 62명에게 불법 투약한 대가로 8억 원을 챙겼지만 이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한 중독자 7명은 젊은 나이에 대부분 우울증이 깊어져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밖에 ADHD 치료제나 향정신성 다이어트 약을 타인 명의의 처방전을 이용해 800여 차례 불법 처방한 의사도 검거됐습니다. 의료용 마약 범죄는 매년 증가 추세지만 전문 수사팀이 만들어진 건 2년도 채 안 됩니다. 특히 의료범죄인에 대한 솜방망이 대응이 사태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실제로 프로포폴 불법 투약에다 성폭행까지 저지른 의사나 제2의 프로포폴이라고 불리는 애토미데이트를 불법 유통한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도 구속영장이 기각되기도 했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면허 취소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 200여 명이 3,500건에 달하는 마약류 의약품을 버젓이 투약하거나 처방했다며 보건복지부의 감독 소홀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이승기입니다.